호흡 수행으로 생긴 과거와 미래, 탐진치를 벌이는 마음 챙김의 기억이 몸에 내장되면 일상을 살아갈 때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오는 스킬이 생기는지요. 훈련이 어느 정도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명상을 하면 생긴 마음 챙김 또는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는 이게 일상으로 침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상에서 이걸 또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런 과거로 마음이 가고 미래로 가고 잡념으로 막 달리던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때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현재의 순간에 몰두하는 이런 훈련을 하면 이 시너지가 납니다. 그러면 이 일상에서 내가 훈련시킨 마음을 현재에 두는 마음이 이런 습관이 또 명상할 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좌선하거나 또는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할 때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는 훈련을 또 하고 또 일상에서도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두는 이런 훈련을 같이 하면 그럼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해서 누가 하나 질문을 따로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어떤 질문이냐 하면 관련되는 건데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명상이 어떻게 공부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도 뭐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좀 해봤잖아요. 근데 야 내가 이 불교 명상을 일찍 배웠더라면 공부를 훨씬 쉽게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의 방해 요소가 뭐냐 하면 이런저런 잡념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잡념, 아까 얘기했던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 제가 뭐 학교 공부할 때 시험 전에 시험 준비할 때 보면 항상 그랬던 게 공부한 시간이 별로 안 돼. 고등학교 기말고사를 본다고 하면 그 범위가 있잖아요. 시험 범위가 있으면 거기서 계산을 하는 거죠. 200페이지가 시험 범위인데 50페이지씩 1시간씩 보고 이제 4시간 만에 끝내고 이거를 몇 번 보면은 이런단 말이죠. 계산을 한 2시간 해보면 이게 아이고 이제 그럼 계산했으니까 아이고 조금 쉬었다 갈까 이러면서 맛있는 거 간식 좀 먹다가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단 말이죠. 공부하는 시간은 것보다 공부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간 또는 이런저런 잡념을 일으키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뭐냐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려면 결국은 그 하고 있는 공부에 몰두하면 되거든. 잡념 없이. 그런데 불교 명상 자체가 그겁니다.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이런저런 잡념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의 명상 주제에 몰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부보다 훨씬 범위가 좁고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그런 훈련들이 보면 공부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을 잡념에서 벗어나서 몰입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이 멈출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순간에 호흡에 멈출 수도 있는 거고, 호흡 명상은. 걷기 명상은 현재 순간에 발걸음의 느낌에 멈추는 겁니다. 근데 공부할 때는 현재 이 순간에 공부의 내용에 내가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념을 쉽게 버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마음이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감정이 강해지면 더 내 뜻하는 대로 마음이 잘 움직입니다. 잡념이 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몰두해서 이 공부에 몰입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공부를 쉽게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가 적어지잖아요. 공부하는데 큰 장애가 스트레스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이 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명상을 하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30분만 정도만 명상을 해도 공부를 다 잘할 겁니다. 30분 동안 꾸준하게 배운 대로 명상을 하고서 공부를 못하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정말.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정제가 되거든요. 마음이 딱 깨지거든요. 그 지능도 개발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몰입하는 힘이 생기고 그러면 이 30분 동안 좌선하고 앉을 수 있다면 그 학생은 공부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분들 있잖아요. 그 애들 괜히 학원에 이렇게 보내지 말고 돈 들여가지고 한 30분씩 명상을 시키는 게 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꾸준하게만 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 좋은 우리 정신을 개발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두뇌를 개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예, 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문에서 8정도 얘기했죠. 그게 불교 수행입니다. 거기에는 사마타, 흔히 위파사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측면만 얘기한 거고, 불교 수행은 사마타, 위파사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덕 있는 언행을 하는 것. 개정애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총체적인 게 8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8정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나파나 사티를 하지만 아나파나 사티에 이 8정도가 다 들어가 있게 하는 겁니다. 자해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건 한마디로 되진 않고 저희 3월 달에 불교 명상 입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3월 24일부터인가 저희가? 25일부터 하는데 그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불교 명상의 기본을 잘 할 수, 혹시 직접 참여 못 하시면 저 유튜브에도 그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자세하게 좀 배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8정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행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전문 영역입니다. 한마디 배우세요. 전문 영역이 그렇죠. 전문 영역은 한 번에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될 어느 정도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체득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뭐 수영을 배운다 하면 수영을 내가 그냥 강가에 가서 내가 수영한다고 수영을 제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다 이제 제대로 수영장에 가서 뛰어난 수영 코치한테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고 제대로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내 몸으로 익히고 자세도 교정을 받고 이런 어떤 트레이닝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수영을 제대로 배울 수 있잖아요. 불교 수행도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이론을 배우고 그걸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받고 실제로 자기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전문 분야를 마음이라는 전문 분야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고 체득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 마음이라는 영역을 좀 제대로 배워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